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업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여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태공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물 이슈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내홍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당은 큰 내홍에 휩싸였는데요. 자,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가결될 거 예상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결이라 예상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부결, 표결산을 하긴 했지만 저 주위에는 한 4대1, 5대1 정도로 거의 부결 쪽이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표 차이로 네. 지금 가결돼서 예상 밖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좀 예상하셨어요? 저는 가결이라고 얘기하고 오, 왜요? 근거가 있으셨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무리하게 SNS 상에서 그런 입장을 내세운 것은 네.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밤에 네. 민주당 쪽의 사정이 밝은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가결 분위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아침 방송부터 가결될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내용의 모습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 해산해야 된다. 민주당 해산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헌법과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정당 목적, 조직, 나왔는데.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114조에 의해 가지고 모든 표결, 판단은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 가결했지? 색출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님? 그 부분을 제가 타당하다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지금 국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까지 결과. 다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나? 넘어간다. 한동훈 장관이 네. 이번에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때 머문 시간이 약 25분 정도였는데요.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고성과 항의가 나왔는데 피의 사실 공표하려고 하냐라고 이제 항의가 나왔더니 한 장관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소장님은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부정행위,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뭐 얘기하면은 피사실 공표, 네. 뭐 얘기 안 하면은 증거도 없으면서 또 뭐 구속사기도 없으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해? 막 그냥 무조건 한동훈 장관 하는 행동, 말에 대해서 그냥 꼬투리 비판하는 잡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동훈 장관이 싫어. 우리는 이재명 수호하고 보호할 거야. 네. 그런 표현들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국회법에 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영장을 설명하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지 말라는 규정도 그래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회법에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된다. 예컨대 의장이 이제 주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따라달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아주 간략하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또 아주 디테일하게 해도 디테일해도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는 근데 이제 예컨대 의원들이 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장이 주재를 했는 걸로 보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장 실질심사 내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143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속영장이 법정에서 얘기가 143쪽. 될지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저도 법조 기자로서 이거 관련해서 오.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네. 유창훈 영장정당 부장판사의 올해 영장심사 결과를 쫙 제가 취합을 해봤는데요. 네. 기각과 발부를 가르는 핵심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43쪽짜리 영장.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보시는지. 유창훈 판사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네. 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 네. 도주 우려는 사실은 네. 많이 안 봅니다. 또 도주 우려는 뭐가 연결되냐면 범죄 중대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핵심 쟁점이 그걸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창훈 판사 제가 아세요? 알기로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네. 재판 같은 상황을 네네네네.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신문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직접 질문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검찰이 확보한, 검찰이 취득한 그런 증거를 토대로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아, 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 박준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네. 게 좀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 인멸 정황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주도 있다고. 그러니까 도주라는 것이 단순히 형사 절차 상에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거나 사라지는 거나 숨거나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면은 네.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법률적으로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단식에서 이제 나 아파, 나는 이제 재판장이나 아니면은 검찰 소환에 응할 수가 없어, 아프니까. 이것도 도주라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단식을 했으니까. 도주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도 이화영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재판에서 저기 사실은 사후에 보고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근데 그거를 뒤집는 다른 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증거인멸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저는 90% 이상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오늘 이번에도 구속에 네. 무게를 실어주신 저는 거고. 뭐 반반으로 생각하는데 반반.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번복된 부분. 어떻게 번복됐고 아마 유 판사가 직접 질문할 겁니다. 네.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그쵸. 이재명 대표한테 예. 질문할 거고 두 가지가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위증 교사를 하나 넣었거든요. 네. 두 개는 교사. 그거예요. 네.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쌍방울 대북 사건인데 중간에 위증 교사를 하나 넣었는데 이건 사실은 예전에 검사 사칭할 때 썼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육성이 담겨 있는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녹음 파일 그거 있다고. 하나 가 있다고 예.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윗선에 지시가 있다. 이것도 아마 녹음 자료가 있나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제출한다는 이유가 좀 자신 있으면 사실 이거 굳이 쓰지 않거나 밖에 현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가서 그냥 할 건데 예. 밖에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거 말고 없는 거 아니냐는 반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반이 아닌가 생각이 네. 근데 듭니다. 옛날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고 네. 저런 식으로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증거인멸을 할 거다. 그런 경험 법칙상의 증거로 제출한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네. 하실지 저희가 다 내일 관심- 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내일. 새벽 무렵 아니면 저는 새벽 한 3시, 4시 정도 하시지 않을까. 아 진짜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다 네. 영장이 12시 이전에 근데 나오거든요. 이게 신문 자체도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PPT도 꽤 PPT도 많다고 하니까 3-4시간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늦게나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걸 밝혔어요. 가결된 이후에도. 근데 옥중 공천, 옥중 출마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뭐 당원 당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 일단은 가정의 가정이니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부결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될 부분이고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뜻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상민 의원 좀 전에 인터뷰도 좀 했지만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옥중에서 뭐 공천도 하고 옥중에서 출마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실에서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이 이제껏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세모다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 소장님은 이제 개딸들의 맹목적인 지지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반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 되게, 싫으니까? 싫고 미워하고 정말 저 윤석열 정권 타도해야 되는데 야권의 중심은 이재명 당대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지금 야권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뭉치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